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앞 등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14일부터 학생 안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 대책반은 시교육청 소속 직원 250여 명으로 상황실, 현장 대응반 등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상황실은 시교육청에 설치돼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대응반 192명은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되며 집회 종료 후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도합니다. 서부선이 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를 통과하자 은평구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선은 서울 서부 지역 은평구 세전역 6호선과 남부 지역 서울대 입구역 2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15.8km의 도시철도입니다. 은평 지역 수건으로 그동안 구민 30만 명이 서부선 조기 착공 서명에 참여했으며 지역 정치인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평구는 서부선의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통과가 오랜 기다림과 염원이 실현되는 첫걸음이라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착공까지는 서울시와 사업자 간의 실시 협약 체결, 실시 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실시 계획 마련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23일까지 2025년 청소년 참여 예산 운영단을 모집합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 운영단은 학교와 청소년 기관, 청소년 참여기구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운영단은 1년 동안 청소년 공론장 기획, 청소년 참여 예산 심사, 청소년 관련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양천구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예방사업과 인식 개선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양천구 치매안심센터는 지금까지 11만 건의 인지선별 검사와 2만 5천여 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해 치매 조기 발견에 기여해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어느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양천구는 민선 8기 2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 한 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김호 기자가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크게 한 15개 단지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곳은 정비계획 구역 지정 고시까지 나왔고 조합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안이 다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까지 끝나고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4개의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의 원칙은 주민들이 동의해야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가능한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주민께서 반대하시면 그건 할 수 없는 사업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양천구의 미래를 봐서 어떤 주거 환경은 개선하는 것에는 가장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도 그것이 착공되면 가장 빠르게 신월 지역에 신월역이 탄생하는 새로운 철도망이 형성된다, 대중교통망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목동선이라는 경전철 부분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부분이 좌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함께 그 경전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재구조화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검토 중에 있고요. 신정 차량 기지의 이전 부지를 김포시와 경기도의 김포시와 협의를 어느 정도 했고,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중간 결과까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우리 김포시장과 함께 같이 만나서 현재 용역 결과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신정 차량 기지 이전과 2호선 연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국토부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을 요청해 달라는 이제 저희들이 부탁을 건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에어컨 지급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국토부에서 에어컨을 현금 지급으로 현물 지원에서 현금 지원으로 전환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지금 완료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하냐를 가지고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전환했을 때 그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없는 부분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 주민들에겐 직접적 지원, 현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미래교육센터에서는 로봇, 드론, 코딩, AI 등등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와 미래 사회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호주의 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글로벌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양천구의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호주에 있는 학생들과 화상을 통해서 공동 수업하는 이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로만 교육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봐도 야, 양천구는 정말 다른 데서 안 하는 교육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월 지역에 축제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신월 지역에 저희들이 락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데 항공 소음을 더 즐거운 락 음악으로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엄청 좋았고요. 그리고 양천구에 대규모 양천 구민들이 전체가 모이는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천 가족 거리 축제를 10월 달에 했는데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성황을 이뤘거든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 하시는 게 행복하실 때마다 그게 우리 구가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실제 그 어떤 삶의 어떤 여가와 취미와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꽉꽉 채운 알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복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 레벨업 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탁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겨울 이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탁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밑반찬 제공, 그리고 집수리 어르신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그 약자들이 주거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하고 그분들이 그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투입과 정책들을 만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게 구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사고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양천구에 한 4,600개 정도의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고요. 대부분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그 효능이 좋은 성능을 그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이들의 그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일방 통행로 지정이라든가 각종 이제 안전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큰 정치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1,400여 공직자와 함께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그런 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께서도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겠지만 일상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 성숙한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자세를 취해가면서 이 사회 격변기를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들과 함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데는 보통 5단계 이상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늘고 상품의 질은 떨어지는데요.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도입 1년 차인 올해 이곳을 통해 5천억 규모가 거래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 공청회에서도 지금의 온라인 도매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도매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판매자, 구매자가 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동원돼서 거래를 효율화시켜야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운영 주체를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산지 직거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6단계, 5단계를 줄여서 2단계, 3단계 또는 직거래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고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부담을 더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 방향. 농촌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활성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 더욱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0.02%로 전주 0.04%에 비해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전주 0.02% 상승에서 0.01% 상승으로 0.01%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행사와 모임을 고려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립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심야 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투입하고 강남과 종로를 비롯해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는 임시 승차대를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동과 강남, 홍대를 비롯한 19곳에서 심야 순찰과 단속을 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